한국 사람은 당연히 한국 주식을 사야 한다고요? 고정관념을 깨면 자산의 틀이 바뀝니다. 주식 투자의 포인트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유망 기업이 한국에 많을까요? 미국에 많을까요? 뉴욕 월가의 가장 효과적인 투자법을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미국 주식 투자가 답입니다. 영어 한마디 못해도 주식 생초보도 돈 버는 글로벌 주식 특강,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를 녹음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쇼핑보다 쉬운 미국 주식 투자 3일 만에 끝내기를 진행하는 날이고요. 오늘도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의 주인공이 앉아 있습니다. 네, 김아랑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또 점심에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오늘 그 교수님께서 네. 같이 방송하는 줄 알았어요. 아까 오셔갖고. 네. 네, 교수님은 오늘 긴급 시황 점검만 하시고 돌아가셨고요. 그 원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아란 씨께서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김아랑 씨한테 좋은 얘기 해주시고 네, 점심을 맞아요. 먹고 이제 가셨는데 사실 이제 오늘은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8번째인가요? 네, 8번째. 8번째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치면 7번째인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어려운 정말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을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제 6강 실적편을 좀 얘기할 건데 실적편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란 씨가 상당히 지금 실적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 한 적어도 4시간 정도를 제가 할애를 시켜놔야 되거든요. 네. 오늘 하는 거는 정말 그냥 뭐랄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네. 어렵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좀 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그 지위가 다우 지수에 빠지면서 새롭게 편입했던 종목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라는 기업이 저번에 뭐라고 했죠? 그 아란 씨께서? 제가 그 뷰티앤 헬스 그 스토어 있잖아요. 네, 올리브영이나 맞아요. 그런 같은 건지 알았다고. 그걸로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고요. 그럼 제가 영국에서 봤던 그게 맞나 보네요. 약도 팔고 또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도 맞아요. 올리브영이 그런 거 하나요? 뭐 약도 파나요? 뭐 건강 보조제 같은 거 팔죠. 영양제 같은 거요. 그런 내가 좋아하는 거? 네? 내가 좋아하는 다이어트 약 이런 거? 그런 것도 팔걸요? 네, 다이어트 사실 뭐 약으로 안 빠지더라고요. 내가 이제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운동과 아까 내가 솔직히 내가 김아랑 씨한테 내가 그 얘기 듣고 좀 충격받았어요. 김아랑 씨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저녁에 풀을 먹는 게 맞냐. 맞아요. 아니. 저녁에 풀을 먹는 게 맞냐라고.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일단은 있잖아요. 네. 내면의 지방을 먼저 걷어내는 중입니다. 내면의 지방이 걷어져야지. 디톡스 하세요? 디톡스? 하여간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사실 이렇잖아요.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 번에 확 하면 뭐죠? 요요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우리 아랑 씨는 뭐 다이어트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 길이 험난해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아랑 씨 나이는. 앉아서 이렇게 얘기만 해도 살이 빠집니다. 칼로리가 소모가 돼요. 그죠? 되잖아요. 우리는 소모가 안 됩니다. 사실 내가 오늘 내 일정을 얘기해 줄까요? 네. 얼마나 살인적인지 말도 못한 살인적인 일정을 보냈거든요. 네. 뭐 아침에 나와서 일단은 뭐 우리 이한임 교수하고 같이 했던 팟캐스트 준비도 하고 물론 아침에 시황을 이미 적고 나왔죠. 네. 그리고 오전 팟캐스트 그다음에 손님과의 어떤 또 상담 그리고 또 물론 지금 또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고 또 그 전에 오기 전에 제가 또 칼럼 하나를 또 쓰고 기고하고 왔거든요. 기고했고 그다음에 좀 이따 집에 가면서 또 오늘 MJ와 함께하는 팟캐스트를 또 녹음합니다. 또 2시간 동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끝나냐? 대박이네요. 끝나지 않고 제가 또 다음 주에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뭐 어마무시하죠. 하루가 거의 뭐 굉장히 힘들게 보내는데 이걸 사실은 제가 이 중에 한 일을 과거에는 분기에 한 번 하고 힘들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딱 뭉쳐지고 있어. 절대 소비하면 안 된다.
상당히 안타깝지만 하여간 뭐 서두가 길었지만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실적을 넘어가겠습니다. 실적을 얘기하면 네. 내가 솔직히 우리 아장 씨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아장 씨가 앞으로 이제 이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네. 또 사람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의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내면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혹시 그런 두려움 가진 적 있어요? 아, 이 사람과 뭔가 친해져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혹시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죠. 진짜 겉모습은 번지르르 한데 속은 아닌 사람이 있죠. 많으니까요. 네. 사실은 이제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그럴 때 남자는 군대를 가거나 그때 네. 이제 호되게 당합니다. 이렇게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태입니다. 엄청나게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말을 막 한다든지 뭐 이상한 버릇이 있다든지 이런 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딱 실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우량해 보이지만 네. 안으로 실적을 돈을 못 벌고 곪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제가 실적을 많이 얘기하다가 제가 미국 주식을 들어온 이유도 미국 기업에 대한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또 한 가지 투명하니까 라고 이제 그 이유로 삼아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 네. 이게 한국의 최근 뉴스거든요. 네. 이게 바로 어제자 뉴스를 띄운 거예요. 실적 매력 떨어지는 한 증시, 예, 등 돌리는 외국인. 여기서 한자 보이잖아요. 한문이잖아요. 네. 한문. 네. 이게 한국이라는 한자잖아요. 제가 쓴 미국 주식 자료 중에서 유일한 한문입니다. 한문 쓸 일이 없어.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미국 주식도 아름다울 밑자 쓰지 않고 그냥 한글로 밑자 쓰거든요. 네. 최초로 쓴 한글입니다. 이게 한국 증시.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런 데 얘기하면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쭉 있는데 한국이 제일 많이 이익 예상률이 떨어진다는 네. 겁니다. 이것도 뭐 많이 아셨을 거예요. 거의 네. 중국의 3분의 1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미국보다도 또 역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아니요, 그러네요. 네, 미국보다도 비슷하니까, 예. 3분의 1.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의 변화로 보게 되면 안 네. 좋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건데 네. 실적이 안 좋아진 거죠. 최근에 우리 아랑 씨도 호되게 당하고 있겠지만 한국 주식이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렵고 근데 그 이면을 생각해 봤냐는 거죠. 본인이 왜 내 주식이 떨어지는지를 고민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일단 저는 투자한 게 좀 분산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이오 쪽에만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거품이 많이 꼈잖아요. 아, 우리 아는 씨가 저기 주식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요? 기운이 빠진 것 같아. 그냥 뭐 여러모로요. 날씨가 흐려서 그래요? 날씨가 흐려서? 네. 약간 뭐 다운돼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네. 내가 주식을 보유했는데 실적이 너무너무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막 떨어져요. 네. 그런 거 별로 이렇게 흔치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진주 같은 주식들이 많지도 않고 실제 그런 기업들이 막 떨어지고 막 나는 헐값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별로 안 옵니다. 근데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액면분을 하고 네. 나서 실적은 계속 공행진을 하는데 주가는 그렇게 반영을 못했잖아요. 실제 그 삼성전자의 경우는 네. 지금 현재 실적은 좋습니다만 네. 실적의 증가율이 네. 점차 떨어지고 있고 스마트폰에 대한 점유율이 네. 지금 급속도로 줄기 때문에 앞으로 미리 다음 분기에 대한 혹은 다음 내년도에 대한 실적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네. 스마트폰 삼성 쓰세요? 아니요? 아이폰이요. 안 쓰잖아. 벌써 본인도 안 쓰는 삼성전자를. 대한민국 살면서 왜 한국 제품을 안 쓰는 겁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아이폰이 좋아요. 내 기호죠, 그죠? 내가 좋아 쓰는 거고, 뭐, 그거 뭐 얘기할 거 없고, 뭐, 그런 걸 물어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저는 반대로 물어보죠. 네. 만약에, 선생님께서 자제분이 있으면, 네. 만약에, 구글에서 오라 그런다. 네. 자식을, 알파벳으로 취업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당장하죠. 한국도 좋은 기업이 많은데, 내가 왜 우리 우리 딸을 구글에 입사시키겠냐라고 하시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뛰쳐나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해외에 대한 이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쵸. 것도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간다고 할 것 같아요. 한국은 뭐 어쨌건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이유로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그런 걸 얘기하면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도 있다는 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걸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건 머니투데이 자료인데 네. 해외 주식 거래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네. 해외 주식이 차지하고 있는 브로커 그러니까 수수료도 전년 대비하면 이게 전년 파란색의 전년입니다. 네. 아니 저 주황색의 전년이죠. 주황색의 전년 1년 동안의 수수료 수입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래에서 대우가 지금 1등 아닙니까? 네. 근데 미래에서 대우의 올 1분 현재까지의 1분기가 이미 지금 3분의 1을 넘어 4분의 1을 넘어서고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올해가 되면 이 단위가 한 40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이걸 저도 보여주는 요즘 거거든요. 아침에 여기 오면 신문 보거든요. 네. 그 요약해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미국 주식,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대한 그런 기사가 점점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저기서 한다, 투자한다. 네. 그리고 뭐 아마존, 뭐 넷플릭스 투자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맞아요. 실제 거래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투자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싶은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올 것 같죠. 네이버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네이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다 나와라고 하긴 하는데 다 나온다 하지만 다 안 나오죠. 글로벌적으로 가면 정말 그렇죠. 안 나오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구글을 하는 이유도 그렇겠습니다만 하여간 이제 그런 뉴스에 파묻혀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랑 씨도 빨리 일조해갖고 네. 좀 수수료 수입에 좀 일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렇죠. 다음 주 정도면 네. 향후 이제 2019년을 겨냥한 네. 지금 김아랑 씨의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뭐 본격적인 이제 운영이 시작될 건데 네. 한국보다 얼마나 좀 좋아지는지 한번 좀 같이 해보고요. 저희가 라이브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낯설지만 네. 미국은 제가 이제 딱 가져온 건데 미국은 실적이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은 주가입니다. 주가. 네. 파란 주가가 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S&P 500 지수입니다. 네. 주가인데 이 까만색이 EPS라고 해서 어닝 퍼 쉐어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 평균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주당 순이익이 쭉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미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네. 된다라고 이게 좀 말씀드렸고요. 2008년부터의 자료네요. 10년 정도? 2008년부터 10년 동안의 네. 차트고요. 여기 나오죠. 10 years라고 해서 10년 동안의 어떤 변동폭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여기서 실적이라고 그러면 네. 돈 버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돈 버는 게 예를 들자면 매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출을 네. 영어로 리베뉴라고 그러는데 네. 리베뉴 혹은 세일즈라고 합니다. 세일즈 리베뉴.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원가를 빼면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로스 프로핏이라고 하는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네. 이건 나중에 제가 깊게 다음 시간에 듣게 들어갈 때 얘기할 거니까요. 네. 전체적 순서를 보게 되면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에 원가가 있을 거잖아요. 네. 매출 원가를 띄고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거든요. 네. 매출 총 이익에서 영업적인 비용을 빼야 되죠. 뭐 네. 판관비가 식량 뭐 급여라든지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영업 외 비용, 영업 비용 다 차감해서 순수한? 예, 순수 예, 다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순이익 나온 다음에 세금 빼고 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네. 그걸 다 막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한 번에. 네. 그러니까 매출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나온 단기 순이익 있죠. 이 순이익을 가지고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두 가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얘기해요, 그냥. 너 실적이 어떠냐? 그럼 매출은 뭐 전년 동기 대비 얼마 좋아졌다. 그 다음에 EPS는 얼마 좋아졌다. 딱 얘기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지만 두 가지 대표로 얘기하는 거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매출 분명히 리베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영어로 세일즈가 나오면 이건 또 무슨 얘기지 하지만 다 같은 매출이다라는 점을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약간의 영어가 좀 들어가니까 네. 우리 아는 씨가 영어가 지금 이제 중간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 중상? 중하? 예,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단어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어가 다 쉬워요. 세일즈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 주식 용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시면 되는 거니까 영어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 제가 이제 하나만 미국 것만 따로 떼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닝과 네. 리베뉴 두 가지만 봅니다. 두 가지만 보는데 매출 전체 2018년에도 매출은 6.7% 전년 동기 대비 네. 전년보다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닝도 18.4% 좋아질 것 같다. 물론 분기별 쭉 하면 거죠? 이 예상이죠. 네. 빨간색이 나온 거, 이게 네. 지금 이제 이번에 발표된 실적입니다. 1분기 동안 네.
1분기는 1, 2, 3에 대한 부분을 네. 보통 4월달, 5월달, 6월달에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4, 5, 6, 2분기에 대한 거를 7월달부터 발표합니다. 근데 보면 1분기에 어닝은 17.1% 좋아졌고요. 미국 네. 얘기입니다. 매출은 7.3%가 좋아졌고요. 다음 분기 예상치는 19.1%, 그 다음에는 20.9%로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분기는 약간 좀 슬로우해져. 왜냐면 4분기는 네. 미국 이제 보게 되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네. 놀러를 많이 갑니다. 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런 데 놀러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좋아지죠. 근데 보통의 기업들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건 약간 슬로워진다는 점 한번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미국에 대한 어떤 성장률, 실적에 대한 성장률, 매출에 대한 성장률인데 여기서 이제 한국이 어쨌거나 좀 많이 뒤쳐지고 있다는 점. 이제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은 실적 성장률이 혹은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점을 한번 좀 보신다면, 물론 이제 전체 시장을 얘기하는 거 개별 기업은 아니죠. 개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해야 되는 이유인데 네. 사실 이렇게 한번 이 청취자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네. 지금 현세님께서 갖고 계신 주식이 현재 매출 성장률, 네. 실적, 어닝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시냐. 적어도 매출 좋아지고 있냐, 나빠지고 있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라는 궁금증을 한번 가져봅니다. 얼마나 할까요, 그거를? 왜 물어버릴까요? 왜 물어? 그런 걸 막 이런 거?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한 10분의 1은 될까요?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네. 제가 봐도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로 네.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왜 궁금해할까를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물어보지 이런 걸?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내면의 기준이라고 똑같은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함을 못 느낀다는 점 한번 잠깐 좀 암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네.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일단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요약을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네. 미국 기업 실적은 분기마다 발표합니다. 3개월마다 발표합니다. 네. 1년에 4번을 발표하죠. 여기서 만약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네. 보통 45일 내지 90일 정도의 실적 발표 기간을 주거든요. 네. 분기가 끝나면 45일에서 90일이요?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일이면 적어도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전 분기에 대한 실적을 발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90일 하면 보통 3개월이니까. 네. 그러면 1, 2, 3월 달에 대한 1분기에 대한 거를 적어도 6월 말까지 발표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왜 45일이냐면 집계하는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넉넉하게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업은 빠르게 발표하고 어떤 기업은 늦게 발표하거나 아예 기간을 넘기는 기업들이 있죠. 넘기면은 뭐가 페널티가 있나요? 있고요. 그거는 딜리스팅이라고 해서 상장 폐지 요건을 되는 상황.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상장 폐지가 안 되더라도 경고가 나오는데 이미 상장 폐지에 버금가는 주가 하락이 옵니다. 신뢰성이 이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실적을 빨리 발표하는 기업들과 늦게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통상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빨리 발표하고요. 늦게 발표하는 기업들은 약간 뭐가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마찬가지 미국도 이미 실적 발표가 정해집니다. 딱딱 정해져 갖고 예를 들자면 실적을 제일 먼저 발표하는 그 업종이 금융업종이에요. 네. 금융업종은 제일 먼저 발표합니다. 만약에 7월달이 되면 2분기 실적 발표해야 되는데 제일 앞서 하는 게 금융업종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소매업종입니다. 미국은 통상. 그러면 이미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미루거나 땡길 수가 없어요, 미국은. 딱딱 정해진 날짜에 발표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실적이 나올 때 보통 실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네. 아니면 그냥 똔똔이다 얘기할 때 용어를 쓰는데 비트라는 말, 네. 인라인이라는 말, 미스라는 말 써갖고 인라인 예전에 우리 네, 맞아요. 아는 씨가 이거 세 뭐라 개 하면서- 그때 예. 한번 했어요. 어디서 했었죠, 우리가? 이게 네. 5강인가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 우리 아는 씨가 인라인 하면서 인라인 스케이트 그런 네, 거냐 맞아요. 하면서 약간의 그 우스갯소리 했었는데 네. 그런 인라인이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그때 팁 랭스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네. 지금 8강이니까 6강에서 했네요. 그런가요? 네. 어쨌거나 요 세 가지만 알면, 했던 것 이 세 가지만 알면 네. 미국 기업에 대한 실적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비트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미스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네, 예상치니까요. 이건 뭐 또 봐야 돼요, 내용을. 네. 근데 어차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기업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중요하다. 분기별로 발표한다. 그 다음에 매출과 주당 순이익으로 발표한다, 중심으로. 그 다음 실적은 주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 발표합니다. 정규 시장이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예상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 미스, 인라인으로 표기한다는 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결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도 비트했다, 미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말고 예. 뭐 아웃퍼폼 이런 것도 그건 이제 레이팅이라고 해서요. 레이팅이라고 해서 그거는 그냥 이제 비중 기업에 대한 확대하고. 등급을 의견을 낼 때. 네. 근데 그때 레이팅이라고. 비중 확대가 오버웨이트, 아웃퍼폼이 네. 약간 바이의 느낌이라고 예, 말씀하셨던 맞아요. 거죠. 오버웨이트. 네. 예, 근데 그거는 네. 바이 의견, 뭐 비중 확대 의견, 이 주식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뭐 실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상치. 예를 들어서 실적을 바이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실적은 그쵸. 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나는 바이 의견이다, 오버웨이트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하죠. 보통 그렇게 이어진다는 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좀만 하면 우리 아는 씨는 거의 리서치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그렇게 깊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네. 이 실적에다 좀 깊게 들어가면 네. 뭐 대차 대조표라든지 네.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까지 다 네. 한 번씩 대략적으로 훑을 거거든요. 회계 쪽이네요. 회계 쪽이죠. 네. 회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회계 못했죠. 네. 이번 시간에 회계를 너무 네. 농담이지만 네.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도 있죠. 네.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이거 들어서 못한다, 이거. 어려워서. 그래서 나는 쉽게 하고 싶다. 네. 약간 겉하기식 한번 겪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네. 혹시 여기 관련된 질문이요? 아니요. 아닙니까? 네. 이게 네. 실적 어닝 카렌더예요, 어닝 카렌더.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 나오는 그 어떤 종목이 네. 언제 실적 발표하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가 애석하지만 네. 유료입니다. 유료. 돈을 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제공하는 거냐면 브리핑닷컴이라는 데서 어마어마한 그 회사입니다. 콘텐츠 회사로서. 네. 근데 이 브리핑닷컴에서 이 실적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실적 일정표를 보는 것 자체를 네. 돈을 받고 해요. 근데 이거를 돈을 안 받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를 찰스 슈왑이라는 증권사에 네. 제공합니다. 얘네가. 그럼 찰스 슈왑은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 돈을 내고 하지만 우리는 공짜로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소를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이 주소를 호스팅 브리핑닷컴 찰스 슈왑 슬래시 카렌다 슬래시 어링 카렌다 슬래시 5weeks 네. HM 쓰지 않으면 이거 쓰지 네. 않으면 절대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아주 고급 정보네요, 그럼.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18년 써먹고 있는데 주소가 아직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주치에 대한 네. 어닝 카렌더 한 번에 보여주는 거다. 쫙 열립니다, 한 번에. 네. 열릴 뿐만 아니고 실제 발표된 것까지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보통 비트한 거 있잖아요. 네. 잘 나온 거는 연두색. 연두색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빨간색은 연두색 떨어지는 거. 미스한 거. 우리나라랑 반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색깔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네. 그 회사에 대한 회사 이름, 심볼 나오고 언제 발표하는지 날짜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비포 더 오픈이라고 해서 네. 장 시작 전에 발표하는지, 그 다음에 애프터 클로즈라고 해서 장 마감 후에 발표하는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네. 액추얼이라는 게 실제 발표치고요. 네. 캐피탈 IQ가 예상치입니다. 저 안 그래도 저기 궁금했어요. 캐피탈 IQ가. 캐피탈 IQ가 여기 전체 여기서 모아놓은 월가의 전문가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 월가의 전문가들을 모아놓게 되면 그 어느 기준이 아니잖아요.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틱뉴스에 있는 캐피탈 IQ는 전체 이거 취업한 그분들이 여기 계신 건가요? 거기 다 있겠죠. 그분 다 취업해갖고 현재 그 반스 앤 노블이라고 해서 이거 네. 알아요? 미국의 반스 앤 대형 노블? 체인 서점. 반즈 있잖아요, 한국에. 반디앤 루니스요. 그 비슷한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교보문고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폭망한 회사죠. 아, 폭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책이 뭐 전 세계적으로 안 팔리거든요. 요즘에는 종이책보다는 이북으로. 이북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짤 좋아하잖아요. 우리 네, 저기 유튜브 좋아요. 영상 네. 보는 거죠. 간단하게 길게 보지 않고 네. 짧게 보거나 아니면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죠? 단말가 있던데 책을 이렇게 이북 보는 단말기가 이렇게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그 교보문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스24 이용하거든요. 거기서도 어떤 만약에 책이 있으면 그게 이북 전용으로 팔아요. 조금 더 싸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실제 거예요. 책 사는 것보다 네. 이북이 싸죠. 네, 좀 싸요. 네, 싸니까 그러면 책 사지도 않아도 되고 싸고 그리고 가볍고 무겁잖아요. 가볍고. 네, 그렇죠. 그런 걸로 가면 네. 안 되는데 어쨌거나
원래 마이너스 22센트였는데 마이너스 29센트로 커졌다는 얘기죠. 예상 네. 차이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Y 어고라는 게 나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뭐 1년 전년, 전 1년 전에 정도? 주당 순이익이에요. 네. 그 마이너스 19센트였죠. 그 다음에 YY가 있어요. YY 리베뉴. 네. 그러니까 이어죠, 이게. 네. 이어 투 이어에 대한 리베뉴를 보여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을 얘기합니다. REV가, 리베뉴. 네. 줄임말이죠. 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하면 4.3% 줄었다는 네. 거예요. 매출 줄고, 주당 순이익이 줄면, 네. 뭐합니까? 아작 나는 거죠. 음. 그냥 아작 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돈도 크게 못 벌었고 남는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에 손님도 안 오고 남는 것도 없었고 그럼 뭐 폐업.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폐업이죠. 폐업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보는 거고요. 네. 여기서 제가 요거는 하루짜리 보여드렸지만 네. 이게 맞아요. 5주치가 딱 나와요. 보니까는 네. 이제 여기에도 6월 21일 게 있는데 그 바로 아래 스크롤 좀만 내리면은 나오더라고요. 일별로. 맞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리스트가 보고 쫙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다듬 레스토랑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네. 레스토랑 업체거든요. 그 자회사가 있더라고요. 예. 뭐 준비했어요? 아, 찾아봤어요. 왜냐면 네. 제가 처음 듣는 기업들이 많아서. 찾은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자회사가 예. 두 가지 찾아왔는데요. 올리브 가든이랑 바하마 브리즈가 있었어요. 바하마 브리즈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 했더니 양키 캔들 아시죠? 거기에 약간 잘 팔리는 그 캔들이거든요. 이 향이 바하마 브리즈가. 전 그래서 혹시 그건가 했는데 음식점이더라고요. 맞아요. 식당, 아일랜드 레스토랑이고요. 레스토랑인데 저도 미국의 레스토랑 가봤지만 네. 미국의 레스토랑들이 좀 어려워요. 물론 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젊은 친구들의 얘기인데 네. 미국의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가 앉아서 5분을 기다렸는데 음식이 안 나온다. 안 간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요즘 바쁘고 빠르고 빨리, 급하고 빨리. 그 다음에 이미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주문 내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 넷플릭스를 10시간 볼지언정 네. 앉아서 기다리는 그 인내심이 별로 부족하거든요. 사실 나는 아랑 씨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스타벅스에도 시럽오더 해가지고 사이렌오더라고 해가지고 가기 가면서? 전에 네. 이걸 주문하고 가서 바로 테이크아웃해서 가는. 저 어제도 그 얘기 했었는데 스타벅스 잘 가잖아요. 네. 스타벅스 뭐 있어요? 그 뭐죠? 저기 뭐지? 스타벅스 앱인가? 뭐 이렇게 네, 있어요. 리워드 참 네. 있어요?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점수가?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스타벅스가. 무슨 문제? 인종차별? 네,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그리고- 뭐 스타벅스 커피에 얼마 전인데 바로 얼마 전에 그뭐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그런 물질 같은 게 사실 들어가서 이제 스타벅스의 문화가 주가가 주가 주가 많이 빠졌어요. 빠졌다고.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건데 네. 스타벅스 문화가 이제는 이 PC를 갖고 가서 노트북을 갖고 가서 네.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한국은 네. 되게 물론 이제 전 세계 트렌드는 아닙니다만 가서 회전율이 떨어지는 거죠. 빨리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데 그쵸. 오래 버티는 거잖아요. 쉽게 해서 이제 트래픽이 좀 감소하면서 방문자 수가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적이 좀 안 좋아진 기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워드라든지 그런 네. 이제 그 다음에 또 리저브 있잖아요. 스타벅스 네. 리저브 이런 거에 대한 매장에 대한 걸 감안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어쨌든 아직까지는 맞은편에도 어려워. 생겼잖아요. 리저브가? 리저브 매장. 이게 길 건너예요.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근데 너무 복잡해요. 시장이에요, 시장. 너무 많아요. 아니, 거기 자체가 고급 커피를 파는 데인데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장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의 잘안 대화할 때 들리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점심시간에는. 왜냐면 여기가 회사가 많아서 그런 건지 어쨌든 점심시간에 갔더니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여간 뭐 한번 가봅시다 나중에. 네. 그 다음에 크로거는 뭐 아시겠지만 크로거는 네. 이제 뭐 슈퍼마켓 체인. 저기 할인 매장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크로거도 사실 이제 저기 아마존에 좀 피해를 많이 봤던 기업인데 최근에 좀 주가는 좀 회복하고 있다는 점. 솔직히 저도 다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든요. 예. 저도 예. 인터넷에서 구매하는데 옷을? 생필품? 네. 모든 물건은? 거의 웬만한 거 저 다. 근데 옷은 안 되죠. 옷도 구매해요. 인터넷으로. 근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있으니까요. 해야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제가 쿠팡? 보통 쿠팡은 잘 이용 안 하고 저는 티몬이나 11번 가요. 저 11번가 VVIP예요. 심지어 VVIP? 네. VVIP는 뭐 옷을 뭐
아니, 옷도 빨리 갖다 주네? 옷인데, 아니면- 아니요, 그것보다. 근데 웬만하면 요즘에는 거의 뭐 3시 이전 뭐 이렇게 하면은 그 해당 업체에서 그 딱 기준한 시간 이전에 주문하면 바로 그날 배송돼서 다음날 빠르면 다음날 네. 아니다 다 이틀 뒤에 아니면 뭐 3일 뒤에 이렇게 갖다 주니까요. 저 엊그제는 양파즙 시켰어요. 물론 제가 먹는 건 아닌데 양파즙은 지마켓에서 시켰고요. 그리고 뭐 옥수수나 사과, 참외 뭐 그리고 세제 이런 거 전 다 인터넷으로 보내요. 왜냐면 진짜 싸거든요. 싸죠. 진짜 싸고 전 웬만하면 거의 다 요즘 거의 다 무료 배송이니까요. 무료 배송이죠. 근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업체에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11번가나 G마켓 이런 데를 뭐라고 하죠? 지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11번가나. 옥션이나 뭐 이런 데를 뭐라고 소셜 커머스. 소셜 커머스라고. 네, 맞아요. 맞죠? 네. 이런 데 근데 쿠팡은 적자잖아요. 쿠팡 완전 적자죠. 네, 거의 팀원도 그렇고. 네, 완전 적자죠. 네. 왜 그런지 아냐고. 너무 마케팅을 많이 해서요. 막 로켓 배송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금 아까 티몬? 네. 뭐 저기 단골이 어디라고? 단골? 티몬 11번가. 11번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외에 네. 우리 와이프는 쿠팡하고 그다음에 신세계 이마트 SSG 뭐 이렇게 하고 쓰고 또 때에 따라서 홈플러스 또 하거든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홈플러스에 또 네. 얼마 이상이더라고 오더라고 바로. 네. 그 다음에 또 가끔가다 한 번씩 이상한 듣보잡 무슨 마켓컬 무슨 또 있더라고 뭐가 또 있어. 네. 그리고 TV 틀면 네. 홈쇼핑 엄청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가면 그냥 밖에 없게 만드는 그냥 것들. 뭐냐면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누구도 맞아요. 여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 다 적자 서로 간에 네. 그 자기 살을 깎아먹을 정도로 이 가격을 다운시키면서까지 정말 출혈 경쟁, 아이러니죠. 네. 출혈 경쟁을 하고 있고 골목 상권을 점유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골목 상권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것과 다 빼먹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아이프가 밖에 안 나간 이유가 네. 2, 3만 원만 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나가서 왜 비 맞고 그걸 다니겠냐고요. 집에서 딱 하면 거기다 물건 싸잖아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출혈 경쟁이 엄청 심해졌는데 네. 기업들이 지금 저희가 적정한 이런 네. 그 흔히 얘기하는 이 기업들 리테일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소매 기업들이 솔직한 얘기로 마진이 30%는 남아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30% 이하로 좀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보통 20% 이상은 남겨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어떤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 이 직원도 쓰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출혈 경쟁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15%의 마진을 가져가는 게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마존? 코스트코. 코스트코. 코스트코는 싸게 그냥 막 팔아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저 대신에 박스로 팔아버리죠. 그냥.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왜냐면 그렇게 사다 놔도 먹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집에. 근데 저도 재작년까지는 코스트코를 이용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대량으로 판매니까. 그래서 썩어요. 먹는 거는. 너무 많이 사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문제죠. 거기서 파는 막 케이크 장난 아니잖아요. 먹기도 부담스러운 사실 정도에. 뭐 아마존도 지금 그런 폐해가 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뜯지 않은 박스가 막 널려 있어 집에. 그 지름신이라고 그러죠, 지름신? 그 혹시 그 동상이몽인가? 아니 맞나? 그 우효광이랑 추자연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모르세요? 어쨌든 있는데 그 우효광이라는 사람이 추자연 남편이에요. 우효광이요? 왜냐면 중국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택배 요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엄청 시키는 거예요. 막 뜯지 않아 또 오고 또 오고. 진짜 쌓여 있어요 집에. 그래서 최고 1인자는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최고 수혜는? 어디죠? 그 박스 만드는 회사가 지금 막 대박 치고 있고요. 아니, 박스 만드는 정확히 회사가 어디 있었는데. 박스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그 펄프에 대한 가격이 엄청 뛰어오르고 있죠. 아까 어디 있었는데. 레드아까지 다 준비하셨네. 네. 저희 기업 내용은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거기 적었던 거? 레드아시요? 레드아는 리눅스 배포판 네, 맞아요. 레드 제조 회사예요. 굉장히 좀 알려진 기업인데 이것도 6월 21일 날 실적 발표했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중요한 기업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랭스 사이트 제가 과거에 했던 사이트 있잖아요. 맞아요. 그 등급을 레이팅을 매겼던 회사. 보통 의견을 오피니언이라는 말도 쓰지만 스트롱 바이, 모더레이트 바이, 그거를 였나요? 중간에는?
중간에 뭐였어요? 홀드. 네. 그 다음에 아래는 뭐죠? 모더레이트 셀, 네. 스트롱 셀. 스트롱 셀. 그 네. 5단계였죠. 그래서 그 팀랭스에서 여러 가지도 합니다만, 어닝도 실적도, 이렇게, 아까는 뭐였냐면, 앞에 거는, 네. 그 찰스샵에서 했던 거, 그거는 뭐냐면, 5주치 한 번에 보는 거. 한 번에 쫙 열리는 거고, 이거는 일주일 단위로 딱 열립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018년 6월 달 21일부터 22일, 23일 이렇게 쭉 해, 한 주 동안. 네.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 플러스 숫자가 나오고, 모어가 나옵니다, 모어가. 네. 나오죠, 이렇게 모어가. 예. 이게 이만한 기업들이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있다는 이 거죠? 앞에 이게 뭐 나이키도 NK가 나이키거든요. 네. 나이키하고 액센츄어라는 ACN 기업인데 그거 외에 58개가 더 있다. 내리면 쭉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많은 기업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좋은 게 뭐냐면 컨센서스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고요. 네. 마찬가지 작년도에 EPS가 나오고 오른쪽에 이 회사의 주력 내용이 나오죠. 이 회사 주력이 뭐였어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견이잖아요. 의견. 네. 의견이 옆에 딸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여기 옆에 있는데 그게 유료더라고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죠. 네, 그니까요. 유료 누르면 내가 네. 좀 자세히 보고 싶으면 유료 네. 눌러야죠. 그럼 유료 누르면 24달러 달라고 그래요. 네, 25달러 그러니까요. 달라고 그래요. 네. 24달러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실 거 안 내실 거야? 굳이? 예? 무료로 볼래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 냈어요. 과거에 내가 내고 내가 안 내는 건 나 지금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이사님이 꿀팁을 주셔가지고 네, 아까 네, 그것도요. 하여간 결론적으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이거 뭐서 좀 더 알고 싶지 그러면 돈을 내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 미국은 뭐 그냥 내가 기꺼이 콘텐츠 네. 이용하는 걸로 난 대가를 치른다. 돈을 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나는. 만약에 아령 씨가 쿨하게 나 25달러 당연히 내지 하면서 딱 내려고 해도 네. 이게 해외 카드 결제거든요. 네. 그래갖고 보통 이게 이번 달만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장기 결제예요? 이게 한번 끊으면 계속 나가요. 중간에 취소하나요? 중간에 끊어야지. 중간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로그인 한 다음에 들어가서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견을 보내야 돼 메일로. 뭐 이래저래해서 내가 했다. 네. 다시 뭐 취소해달라. 뭐 캔슬 플리스 그래서 복잡해서 보통 이제 카드를 죽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 심지어 차라리 귀찮으니까. 어차피 카드 뭐 금방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이게 뭐 꿀팁도 아니고 그런 앱으로도 뭐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팀랭스에 대한 사이트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나중에 배당 때도 또 언급할 거 배당 일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 때 한번 언급할 거니까 자주 나오니까 한번 좀 기억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시킹 알파라고 하는 시킹 알파.com 심벌 요 사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다가 AAPL이 애플이고요. 아마존이 AMZ 치면 딱 열립니다. 근데 이거 쭉 나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가 복수 삼아갖고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애플이 여기 나오잖아요. QE죠. QE. QE가 뭘까요? 2분기죠. 지난 5월달 실적이 5월 1일날 발표한 게 대부분 1분기거든요. 이건 회계 연료가 틀려. 애플은 2분기였어요. 그러니까 1분기라고 하면 안 돼. 무조건 지금 1분기이기 때문에 1분기라고 하면 안 되고 얘네는 틀려요. 2분기였어, 2분기. 작년 연말이 걔네 1분기야. 애플은. 무슨 얘기 알았어요? 8부터는 몇 월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회계 연도가 10월 31일 날 결산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온 거예요? 11, 11?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이 1분기예요, 얘네들은. 1분기. 애플은요? 애플은요. 10월, 11월, 12월이 1분기예요. 근데 그다음 1, 2, 3이 2분기고요. 근데 이게 기업들이 다 틀려. 회계연도 다 틀려. 결산은 언제 하냐에 따라 틀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령 씨처럼 적지 않아도 굳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십시다. 자, 나오네요. 2018년 5월 1일 날 2분기 실적 발표했어요. EPS는 2.73 나왔죠. 그러면 비트 바이라고 나오는데 비트했다는 얘기죠. 일단 바이가 뭐냐면 얼마 했냐는 거거든요. 5센트 바이. 5센트를 비트했다는 거죠. 그러면 2.73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는 얼마였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오죠. 예상치요? 예상치는 2.68. 그렇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딱 얘기하는 거죠. 장우석이 뭐 아니면 김아량의 미국 주식하면 김아량 씨 나와서 하는 거. 애플이 지난 밤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는 예상치 2.68 2달러 68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2.68달러를 5센트 상회한 2.73 나왔다. 그래서 사실 이걸 뭐
2달러 73센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73이라 보통 얘기해요. 근데 이 단위가 네. 다른 분들이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이 달러라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어차피 EPS 끝났고 그다음에 리베뉴 보세요. 리베뉴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비트에다가 나오잖아요. 네. 상회한 거죠. 네. 얼마 상회한 겁니까? 160.M이니까. 100만, 1000만, 1억. 1억 6천만 달러. 1억 6천만 달러. 1억 6천만 달러 상회해서 네. 지금 현재 나온 게 610억 달러. 네. 610억 달러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5.5%에 611달러. 뭐 정확히 하면 611억 달러. 네, 611억 달러 정확히 하면 어쨌거나 611억 달러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5%의 매출 신장을 보였다. 대박. 이게 되는 거죠. 대박이죠. 아, 진짜 저 때가 잠깐만. 아, 제가 지금 보시면 올해 1월에만 투자를 했어도 지금 보시면 제가 더 알레까지 조사 못했지만 네. 더 다음 페이지 나올 거예요. 근데 네. EPS는 계속 지금 예상치에 상회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실적이 전문가들이 보통 전문가입니까? 그렇죠. 어떤 전문가예요? 장난 아닌 전문가. 장난 아닌 전문가잖아. 장난 아닌 전문가? 월스트리트 넘사벽 전문가잖아요. 네. 월가 전문가면 얘네들이 제시한 것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우리나라랑 잘 안 맞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아는 씨가 저한테 뭐 그 다이어트에 악담을 한 거잖아요, 아까. 근데 예상한 것보다 몸무게가 확, 막 내가 제시하는 거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건강검진 갖고 와갖고, 봐라. 이 추이로 그래프를 딱 그려갖고, 봐라, 빠지지 않았냐. 예상치가 상회한 거죠. 네. 비트한.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물론 그렇게 할지는 않았겠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항상 줍니다. 선을. 월가에서는, 전문가들은. 야, 이번에 이 정도 나올까? 항상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예상이라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상치보다 다 상회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기업이라고 대단한 기업이죠. 애플이 정말 대단한 거 여기서 볼 수 있겠고요. 보게 되면 최근 한 2년 동안 한 번 매출이 약간 삐끗한 거. 네. 작년 5월 2일. 예, 5월 2일 날. 네, 약간 예. 어쨌거나 그렇게 했었고요. 좀 더 내려볼까요? 네. 봤더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게 된 실적을 넷플릭스는 약간의 좀 차이를 두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넷플릭스는 가입자 순증만 보면 또 약간의 답이 나와요. 순증. 그러니까 보세요. 넷플릭스는 미스가 보이죠, 지금 EPS가. 네. 미스가 보이잖아요. 딱 보면 이제 혹시 색깔로 구별할 수 있겠어요? 딱 보시면 보통 그냥 녹색이 확 많으면 그냥 전반적으로 실적 좋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본 것처럼 좀 빨간색이 보이면 실적이 좀 아까는 좀 혼쳤잖아요.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중간중간에 안 좋은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주가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이 기업은 왜 그러냐? 쉽게 얘기하면. 자, 넷플릭스는 현재 1억 2,500만 명이 가입자예요. 1억 2,500만 곱하기 월 회비 딱 한 번 딱 나오죠. 네. 보통 한 12조 원을 법니다. 얘네들이. 회비를 받아서. 건다고요? 회비를 각 글로벌 가입자들한테 영상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 가입자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12억을 번다고요? 12조 원, 12조 정도를 걷어가요. 12조 원을. 12조 원을 걷어갔잖아요. 그럼 그 12조 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도 안 쓴다. 그냥 월급만 준다. 엄청나게 돈 남기겠죠. 그러니까 내 말은 매출의 근원지가 너무 정확하잖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하잖아. 그런데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순이익이 미스가 나는 거는 뭐냐면 컨텐츠나 이런 데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은 정확하게 뭐 단기 순이익도 봐야 되고 매출도 봐야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글로벌 가입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미국 내 가입자에 대한 부분, 순증 부분을 더 많이 보고요. 지금까지 1억 2,500만 명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2020년이 되면 2억 명을 돌파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 명 곱하기 얼마? 한 달 가입비. 딱 회비하면 딱 나오는 기업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또 잭스라는 회사에서 이제는 봤죠, 아까. 숫자를 봤잖아요. 숫자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 분기랑 섞어서도 보고 비트했다, 미스했다라고 말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봤고. 근데 이걸 좀 더 길게. 지금 몇 년이냐? 하나, 둘, 셋, 2014년 뭐 7년 동안에, 7년 동안에 선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선으로. 이게 파란 선이 EPS. 그 다음에 이게 예상치는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는 거. 그러면 이거 같이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잭스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있죠. 같이 올라가고 있죠.
예. 올해는 진짜 가파르게 여기서도 올라갔네요. 요 넷플릭스 NFLX를 빼고 네. 뭐 심볼 뭐 기억나요? 존슨은 존슨. 아, 그 3M. 3M, MMM. MMM 넣으면 MMM에 딱 나온 거죠. 그리고 레이스. 응, 레이스. 아니 MMM은 MMM 걸린 것 같아. 좀 격떨어지죠. 아, 그러네. 촐싹대는 거, 촐싹대는 거. 3M이라고 그냥 할까요? 하여간 M. 바꾸면 M. 예, 바꾸면 네. 조금. 묵직하게. 네, 묵직하게. 아니, 지금 목소리도 웃기려고 그런 거죠 지금. 아니, 진지했는데. 아, 진지했어요? 진지하게 받아주겠습니다. 네.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런 약간 웃겼어요. 하여간, 바꾸면 됩니다. 네.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EPS하고 주가를 같이 볼 수 있는 정말 저는 심볼만 바꾸면 돼요. 이게 정말 엄청 비싼 자료 같은데 네. 무료로 풀고 있다는 점.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 핸드폰으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 너무 앞서가지 말고요. 앞서가지 말고. 제가 지금 섞였나 봐요. 네. 네, 쌤한테 예, 들은 거랑. 이게 정말 큰 주의사항이 있어요. 무엇이죠? 이게 뭐냐면 실적대로 안 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 뭐가 있냐면 바이오주 있죠. 바이오주. 구유명한 바이오주. 바이오주들은 실적은 안 좋은데 어떤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 가능성, 신약 개발에 대한 맞아요. 가능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는 상관없이 막 뛰어. 그러니까 그걸 접목시키면 안 돼요. 그것만 빼면 일단 이제 유용한 자료인데 많은 분들이 정말 되게 많은 숫자 분들이 정말 여기다 바이오 제약 기업들 막 쳐서 보는 거예요. 그건 잘 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안양시께서 몸소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사님, 헤아리기 위해서. 제가 네. 지금 순간 까먹고 있었는데 이사님 때문에 다시 떠올랐어요. 아, 그래요? 아, 난 이제 주의사항을 주기 제가 위해서. 오늘 안 봤거든요. 아, 잠깐. 보지 말까요? 보셨어요? 혹시? 대신 보셨나요? 네, 그 관심 종목에 네. 들어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보지 말까요? 아, 제가 한마디만 할까요? 네. 납배드입니다, 납배드. 아, 그래요? 네, 납배드. 그리고 선방? 다행이네요. 이거 딱 두 마디로 끝나는 거잖아요. 납배드 선방으로. 네, 오늘 이제, 납배드. 오늘의 결산 여기서 마치고, 네. 보지 마세요. 보지 네. 마시고. 어쨌든 그것만 하시면 이제 유용한 사이트라는 점. 다만, 바이오는 빼고. 네. 자,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애플에 대한 겁니다. 애플도 가면 올라가죠. 네, 같이 올라가고 예, 있어요. 떨어지죠. 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차트를 볼 때는 네. 보통 일봉을 보거든요. 주가 흐름을 보기 위해서. 네. 근데 여기는 EPS 실적 같이 보는 거예요. 실적이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산다는 얘기죠. 네. 그죠? 쉽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애플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딱 여기서부터 전망이거든요. 네. 딱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2019년부터도 계속 좋아지지 않겠나. 네. 전문가 티 내는 거죠. 김하나 씨한테 애플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면 김하나 씨도 나와서 지금까지 실적 좋았고 네. 약간 주춤했던 적이 2015년, 16년, 17년에 약간 주춤했지만 지금 다시 애플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것도 2021년까지 좋아질 상황이다. 그럼 여기다가 그 이유만 다시면 돼. 왜 좋아지냐? 지금 보이잖아요. 예상치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아진다는 건데 그 이유만 설명하시면 전문가죠. 그 이유는 설명 못 하시잖아요, 지금. 왜 좋아지냐고. 누가 좋아진다고 이해했어요. 아란 씨 말에 좀 좋아지네? 적었어. 수첩에다. 왜? 그럼 모르시잖아요. 그게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왜 좋아집니까? 어차피 핸드폰 이제 많이 안 살 텐데. 많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그러니까 사지는 않지만 그 iOS 그렇죠. 거를 많이 이용. 서비스가 향후, 사실 우리 삼성은 그걸 누가 하고 있죠? 안드로이드, 이거 삼성은? 그런. 플레이스토어. 예, 플레이스토어가 누구 거냐고요. 구글이잖아요, 구글. 아, 맞아요. 구글 맞아요. 거예요. 구글 계정으로 구글이 다 버는 거예요. 갈 구글이 다 거죠. 버는 거예요. 구글이 버는 건데, 구글이 현재 아, 그런 거 속담을 뭐라고 했는데, 뭐죠? 약간, 뭐, 제주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을 네, 사람이 번다? 그런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구글이 지금 현재 그런 안드로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돈 얼마 버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무지막지하게 벌겠죠. 네. 근데 여기 자체 앱이 있죠. iOS라는. 네. iOS 버전이 지금 10위까지 나올 건가 할 거예요. 네. 이제 곧 예, 나오죠. 근데 지금 이 iOS에, 네. 여기에 지금 iOS에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iOS에 접속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5억 명입니다. 혹시 애플 뮤직을 돈 내고 들으세요? 저는 안 내잖아요. 네이버 뮤직 듣잖아요. 그냥 네이버, 한국이니까 네이버고, 네. 미국인이면 애플 뮤직 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애플 뮤직이 네. 일주일에 5억 명씩 와서 방문해서 보고 있는데, 네. 애플 뮤직에 대한 유료 가입자가 고작 3,200만 명이에요. 사용자는 5억 명? 네.
사용자가 그냥 5억 방문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 판에 노는 사람이. 방문하는 사람은 5억 명인데, 실제로 네. 구매까지 이어지는 거는 3,000명? 3,200만 명. 3,200만 명 애플뮤직이. 근데 전체 얘네가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보냐면요. 네. 전체 앞으로 향후에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네. iOS 들어올 거 아니에요? iOS에 들어오는 걸 감안하면 이 3,200만 명 숫자가 고작 2.9%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향후에 애플의 먹거리는 전화기 판매가 아니고 네.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 매출이다. 애플페이, 애플뮤직 네. 이런 것들이 되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그림을 하나 더 보면서 오늘 네. 이제 방송 끝낼 건데 제가 좀 기분 나쁜 주식 하나 가져왔어요. 네. 똑같이. 뭐죠? 제너럴 일렉트릭. 아, G. G가 지금 보시면 만약에 내가 우리 아란 씨가 G 주주예요. 네. 그러면 실적이 궁금했겠죠? 실적이 궁금했다고 그러면 제가 실적이 이 과거치가 언제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네? 이 과거치가 이제 과거치가 예상치가 2021년이요. 보통 2, 3년까지 나와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실적 여기 떨어지는 부분 있죠. 굉장히 실적이 가파르게 네. 떨어지잖아. 요거는 언제쯤 알 수 있었냐면 이미 요때면 알 수 있습니다. 요때면 실적이 쭉 빠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죠? 아니 요때 만약에 지금 2010년이다 그러면 네. 예상치로 요 실적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예상치로. 지금처럼. 예, 예상치로. 네네네.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걸 봤었다 그러면 네. 지금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죠. 사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이 항상 있는 거죠. 항상. 그래도 난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또 지가 이렇게 폭망하겠냐. 이런 갖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를 불구하고 산 사람도 있겠지만, 네. 어쨌거나 우리 아랑 씨처럼 아니면 우리랑 함께하는 네. 사실 이제 좀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네. 이 실적 예상치를 보고 이런 건 좀 빼놓고 하시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최소한의 이런 이제 PI를 피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기 언제쯤부터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약간 지위가 좋아지는 거는 2019년부터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2018년 하반기부터 네. 좀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2019년부터 확실히 좋아진다는 점.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친구가 네. 아란 씨한테 너 미국 주식 한다는데 네. 내가 지를 살려고 그러면 언제 사면 좋겠니라고 하면 그냥 올해 한 연말부터 봐. 지금부터 보지 말고 이렇게 네. 할 수 있겠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역시 여기 G가 아니고 또 각가지 심볼을 넣으면은 네. 다 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맛배기로 좀 설명을 드려봤거든요. 네. 어렵지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다면 안 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저는 재밌었는데요. 네. 전 제 방송 들으면서 너무 재밌어요. 본인 방송을? 네. 보통 본인 방송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전 너무 그런 식으로 재밌는데요? 지금 좋아요를 지금 그게 아니고요.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제 방송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네, 순수하게요. 솔직하게? 네. 뭐가 재밌어요? 본인 하는 아무 역할도 없는데 아까 진지하게 M. 이거를 선생님, 제가 하는 적이 없다니요. 섭섭합니다. 그게 아니고 배우는 입장이잖아 사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해주세요. 이선님, 알겠어요. 제가 이 알았어요. 방송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저를 너무 저번에도 아량 씨 모르시잖아요. 모를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좋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제가 초보긴 제가 하지만 뭐가 있냐면 네. 왠지 잘난 여자들한테 막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난 여자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잘난 척 하지 말라고. 전 잘난 척 안 하잖아요. 저 얼마나 겸손한데요. 하여간 우리 아란 씨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 주식을 모든 대한민국의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다 알고 계세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누구 하나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처음이거든요. 지금 이제 머릿속에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는 뭔가 여기는 어딘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량 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전파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일단은 아량 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제가 농담 삼아서 아량 씨를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많이 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예. 사실 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경제 방송이, 이런 증권 방송이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혹여나 듣다가 끌까봐 하는 근데 거고요. 저희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중간중간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는 당연히 좋아요로 이어져야 된다는 네. 점, 그죠? 그쵸. 뭐 저희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숙지님께서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네. 숙지님께서 또 다시 그 5,000원 또 기부해 주셨는데 네. 그 지금 뭐 기부 행렬이 네.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도네이션 상당히 뭐 화기애애한 거고 네. 제가 이번 달 말에 네. 팟빵으로 통해서 제가 이제 인출 요구했습니다. 아. 인출 요구했어요. 인출요구. 예. 그 5만 원이 넘어가면 인출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30%는 괜히 삥을 뜯어가고요. 아, 너무 세네요. 너무 세죠. 30%가 네. 떼가요. 제가 이거 이거 잘리는데 팟빵에서 다 들어요 이런 거. 아, 그래요? 그래서 전 제가 30%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35%면 제가 화를 내고 그랬죠. 아, 그쵸. 1%는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기분이 나쁠 뻔했는데 예, 예. 30%니까 뭐 지금 안 한 성격상 31%면 됐어도 지금 가서 확 불질러 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다행히 30%이기 때문에 네. 그죠? 끝났다는 점. 그래서 뭐 완만하게 합의가 된 걸로 일단 생각하고 저희 방송 오늘 마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팟캐스트 저희가 하고 있는 쇼핑보다 쉬운 미국 주식 투자 3일 만에 끝내기는 핵심이 실적입니다. 실적이라서 오늘은 정말 그냥 몸풀기 용도였고 그다음에 사이트를 몇 가지 알려드린 걸로 끝내는 네. 거지만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나올 수 있고요. 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물어볼 거예요. 네. 물어봐서 한 가지 이벤트를 할 거거든요. 네. 뭔가 물어봤는데, 퀴즈인가요? 예, 뭔가 물어봤는데, 팟빵 게시판에 네. 제일 먼저 지금 답변을 쓰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는 제 꿈과 희망을 드린다든지, 뭔가 희망. 예. 아니면 뭐 아침 이슬을 따로 떠갖고, 농담이고요. 네. 저희 책임, 미국식이 답이다 책을 드린다든지 이런 네. 식의 어떤 눈에 보이는 상품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꿈과, 희망에서 약간, 꿈과 희망도 괜찮아요. 맷 빠지셨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아니면 좋은 공기를 얻어 좀 떠나드려서 공기가 안 좋으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좀 부탁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란 씨가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껏해야 뭐 점심 한 끼 얻어먹는 게 다인데 네? 점심 한 끼 얻어먹는 게 다잖아요. 근데 이 좀 좋아요가 그렇게 힘든가 누르는 게? 예? 뭐. 예, 지금 이제 그 딱 정체 있죠 정체. 지금 정책이에요. 정체죠. 네. 뭐가 얼마나 정체죠? 지금 숫자가 지금 뭐에서 걸려 있죠? 27인가? 거기서 걸려 있죠. 계속 지금. 예, 27인가. 그래서 이거 만약에 계속 이딴 식으로 나가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이사님. 아까 시켰잖아요, 저한테. 제가요? 제가요? 예. 내가 보세요, 한번. 잠깐. 예. 도대체 어디냐고, 지금 마지노선이. 정체가 어디서 지금 28이네요. 네, 28. 네. 다음에는 30이 넘어가는 거를, 저기랑 합쳐야죠, 저기랑.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그래도 낮아요. 네. 36개? 근데 합쳐도? 제가 해놓은 지금까지 에피소드 중에서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란 씨 때문에. 예. 저 아란 씨한테 예민해가지고 맨날 예. 확인하잖아요. 하루에. 아란 씨한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네. 저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네. 날씬한 모습으로, 날씬한 거 뭐 확인이 안 되겠지만, 네. 예. 우리 아란 씨를 통해 들으시면 돼요. 아란 씨가 저를 일주일마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이사님 같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진짜 내가 굶어 죽든지 해야지. 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